안녕하세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강의하는 정종현입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잠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과거에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요거 같이 한번 우리의 목적이 여기 문제가 나오면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점수를 많이 득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이 득할 것이냐, 여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득하는 방법, 원하고자 하는 점수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전기 사업법이 있습니다. 이 사업법 내에, 전기 사업법 내에 전기 설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통상산업부 장관,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은 당연히 전기 사업법을 기초로 해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죠.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요게 기본이죠. 요걸 만들어서 고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고시죠, 고시. 우리가 법령하게 되면 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령,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게 되는데, 이걸 시행하기 위해 기술 기준 등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 규정이고요. 이때 이 고시 안에가 여기 안에다가 다 넣지 못하니까 한국 전기 설비 기술 규정을 별도로 만들죠. 옛날에 지금 이거 말고도 전기 설비 판단 기준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시험 보려고 하는 출제 기준표상의 내용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으로 한정이 딱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이 값이, 지금 우리 책 교재는 판단 기준까지 있지만 앞으로 판단 기준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기 설비 기술 규정 안에 요게 출제 기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가 과거에 있는 걸 전부 무시하고 새로 만들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현행 기술 기준에 맞게끔 또는 국제 규격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기 설비 기술 규정에 있는 전부 다 출제 기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기술 기준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맞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기출제, 옛날에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출제를 경향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공통사항이라는 것이 문제가 나와요. 여기 공통사항이 뭐가 들어가냐면 용어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등등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기가 보통 한 10%에서 20% 문제 출제 경향을 갖습니다. 보통 10%, 20%면은 한두 문제에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보통 20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 안 그러면 한 문제 정도, 보통 용어가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절연과 접지 편에서 꼭 한 두세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접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이 10에서 20%의 정도의 경향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압 설비가 나옵니다. 저압 전기 설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 사용 장소, 전기 사용이 나오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압 설비하고 전기 사용 장소는 같이 묶어가, 우리 책 챕터가 저압 전기 설비 따로, 전기 사용은 따로 되어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전기 사용은 저압 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 문항수, 기존에 옛날에 판단 기준이라든지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대략 그 문항수가 한 25%에서 한 35% 정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여섯 문제 나온다는 뜻이에요. 대여섯 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기 사용 장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실은요, 사용 장소.
이 사용 장소가 이제 옥내배선이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그래서 옥내배선을 포함한 전기 사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에요. 상당히 많죠, 실은. 특수 장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옥내배선 같은 데에서 그 사용 장소에 관련 내용이 한 대여섯 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 전기 설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저압 말고 고압이나 특고압 전기 설비. 옛날에는 이제 고압이 따로 가고 특고압이 따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고압이나 특고압 설비가 나오죠. 이 고압이나 특고압 설비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양도 많고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사용 장소하고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태반이에요. 여기가 주로 이제 보통 한 50에서 60%, 40에서 한 60%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여기가. 그러면 고압이나 특고압 전기 설비는 가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 설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설비 따로 있고요.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특고압 설비 중에서도 25kV 이하 배전용이 따로 있고 또 특고압이 따로 있고요. 시가지가 따로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안별로 다시 구분해서 다시 쪼갤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는 많은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내용이 대략 절반 이상의 문제가 나오고 우리 책에서도 거기에 양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출제도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보안 통신 설비가 있고요. 전력보안 통신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전기 설비, 분산형 전원 설비, 분산형이 있죠. 분산형 전원 설비가 있는데 분산형이 이제 전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등 여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은 이걸 전부 싸잡아서 다 해도 이걸 전부 다 해도 한 서너 문제밖에 안 돼요. 실은 전부 다 이걸 다 해도 전력보안 통신 설비가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많이 나와야 두 개, 한두 문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실은. 철도 문제도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분산형 전원 장치는 거의 시험 문제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주로 이제 태양전지의 전선 굵기라든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실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싸잡아가지고 보통 여기가 한 문항수로 따지면 두세 문제, 서너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한 15%에서 20%, 10%에서 한 30%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10%에서 30%, 30% 너무 많군요. 한 20% 정도, 이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출제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공부할 것이냐 하는 거죠. 출제가 대략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다득점, 점수를 많이 맞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전기설비. 일단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이제 다득점을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럼 전기설비니까 일단 암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이해하고 자실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암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암기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누가 물어봤더니 잘 암기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잘이 뭐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기 설비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나름대로 암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외우니까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돼 있을 때가 문제가 되죠. 보통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뜬구름 잡기죠. 저 많은 걸 언제 다 외울 것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하신 분들은 다 자기만의 실직이 있죠. 요건 하고 요건 안 하고. 이제 물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요구합니다. 그게 맞긴 한데 잘 안 돼서 그렇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공부 방법, 암기 방법이라고 그냥 합시다. 암기 방법이라고 하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전기 설비의 암기 방법에 할 것이냐. 일단은 먼저 암기하려고 하면은 먼저 암기하기 전에 관련도 문제를 한번 훑어보세요. 뭐면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훑어보냐 그러죠? 어떻게 나왔나 보자 그런 얘기지. 첫 번째 해야 될 것. 그래서 관련도 문제 있죠.
관연도 문제를 그냥 보기. 푸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해. 관연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읽어봤어? 뭔 얘기인지 모르죠? 일단 이거 한번 읽어봤어요. 뭔 얘기는 모르지만 일단 보긴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죠. 두 번째 해야 될 거. 이거 보기만 할 것이니까 여기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을 앞에서부터 읽어보거나 또는 규정집을 갖다 놓고 읽어보거나 우리 교재를 가지고 읽어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먼저 하는 방법.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게 기술, 기준이란 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기준이 중요한 거죠. 기준. 단서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을 모르면은 단서조항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기준, 말 그대로 기술 기준이잖아요. 기준에 충실해야 돼요. 기준. 자, 요걸 정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정된 게 한국전기설비 규정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준. 예를 들면은 전선 굵기를 옥내배선에서 2.5 이상을 써야 된다. 가공 전선 굵기는 뭐 3.2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기준 첫 번째 나온 거. 요게 중요해요. 그 다음 나온 건 다 단서 조항이라. 그래서 기준을 아주 중요시해야 되는데 일단 요 기준을 외우는 방법은 첫 번째 제목 있죠? 제목을 달고 그 중에 제목 내용 중 기준을 먼저 외우세요. 제목을 달고 기준만 외워. 제목을 달고 기준. 처음에는 지금 잘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달고 기준만 외워. 제목을 달고 기준. 두 번째에서는 기준이니까 기준만 외웠으면은 요거 다 외워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을 읽어보는 거죠. 단서 조항을 전부 다 읽어보시면 또 안 돼. 단서 조항 다 읽어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씩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만약에 단서 조항을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다 못 외웁니다.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외우라 그런 얘기야. 하나 외워서 이거 끝났으면 그 다음 거. 근데 기준을 잘 몰라. 그럼 단서 조항 하지 마세요. 기준을 알고 난 다음에 단서 조항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단서 조항을 기준을 외우고 단서 조항을 그 다음에 외우면 되죠. 이렇게 이제 외워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개념을 파악해야 된다. 우리 교재도 보면 개념 문제가 나오거든요. 개념 문제를 왜 교재에다가 넣어놨느냐면은 그 중에서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개념 문제를 읽어봄으로써 내가 어디 범위까지 외우면 되겠다.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 개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을 잡는다. 이제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게 되면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압 가공전선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이 하게 되면 그러면 전선 지표상 높이가 5m 규정상 5m 이상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지표상 높이가 5m 이상. 그 다음부터가 단서 조항이죠. 그래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4m까지 감할 수 있다. 그게 단서 조항이지. 그래서 5m를 외우지 못했는데 단서 조항,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서 조항 그 다음에 외우는 거죠. 전선 지표상 높이 이렇게. 그 다음에 전선이 도로 횡단. 일반적으로 도로 횡단 높이가 얼마인가요? 예를 들면 도로 횡단 높이가 노면상 6m 이상이죠. 노면상 6m 이상이 기본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법령이 있다 보면 또 단서정 또 들어가.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5m 이런 식으로.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런 메타 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선 지표상 5m, 도로 횡단 6m, 철도 횡단, 내일면상 6.5m 이런 식이죠. 이렇게 기본을 외우라는 얘기죠. 기본. 이해가셨나요? 단서 조항은 이거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단서 조항.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요 내용들을 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워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개념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 암기 방법에 대해서 하죠. 제목을 쓰고 기준을 외우고, 이 제목을 써란 얘기죠. 이렇게 제목을 잘 달아야 돼. 쓰고 기준 외우죠. 단서 조항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암기 노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암기 노트 활용. 자, 우리 교재의 앞에가 제가 만들어 놓은 암기 노트가 있습니다. 그 암기 노트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 100%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암기 노트 읽어보게 되면은 대단히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말로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야 이제 암기 노트를 보게 되는데, 이 암기 노트를 활용하는 것이지 그걸 바득바득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암기 노트를 활용을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암기 노트를 만들어야 되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다가 시범을 보여놨으니까, 그도 책 내용 또 있고요. 강의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본인이 읽어보고 관련도 문제 보시고 이렇게 다 외웠잖아요. 그러면 요걸 이제 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봐야 돼. 그래서 스스로 암기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만들어서 최소한 내가 만들었으니까 잊어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걸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서 이걸 활용을 하시고 암기 노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만든 암기 노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만들었고 본인이 생각해서 만들었고 본인이 직접 쓰시고, 그러니까 절대 잊어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암기 노트 만들고 암기 노트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연도 문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관연도 문제를 한 번만 처음에 봤거든요. 보기만 했죠. 이제 여기 암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알게 되면 다시 관연도 문제를 떠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관연도 문제, 기출문제 풀어야 되죠. 풀기. 이해가셨나요? 이제 관연도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제 관연도 문제 풀 때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가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몇 회차 문제가 20문제가 딱 나와 있죠. 그러면 1번 읽어봐요. 읽어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데에서 딱 나왔어. 그러면 딱 풀어서 답을 맞춰야 되죠. 쭉 내려가가지고 10번 읽어봤더니 내가 암기되어 있는 곳 정보에가 없는 문제야. 없는 문제 매달리지 마세요. 이미 내 머릿속에 암기가 안 돼 있는 것들은 매달려봐야 답을 못 찾습니다. 넘어가서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100% 다 알고 시험 문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는 문제, 여기 암기에 있는 문제는 100% 맞아야 되고요. 모르는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가 몇 개인지를 세어봐야 되죠. 20문제 중에서 10개 안다, 15개 안다, 2개 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련도 문제를 이제 풀고 계속 풀게 되죠. 한번 내가 풀었던 문제는 다음에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되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한번 암기가 된 내용들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설비, 기술, 기준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는 우리가 100점 맞을 공부를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60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전설비, 기술, 기준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기했던 부분을 암기하고 관련을 풀어. 아는 것만 풀어. 그리고 한번 풀었거나 암기된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이 얘기는 안다고 해서 다음 문제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설비, 기술, 기준 같은 경우보다도 다른 과목들은 외우면 또는 이해했으면 지난번에 풀었는데 이번에는 안 풀어져. 지난주에 풀었는데 이번에 또 안 돼. 그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이제 최대한 점수를 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암기 노트를 만든다는데 가장 방점이 있고요. 이렇게 하려면 기본만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 단서조항 그 다음이 기준만 외워야 돼. 기준만 외우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단서조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요만큼인데 요 문제는 이래서 단서조항 여기가 걸려서 다른 여값이구나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소정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단소정 깡그리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을 잘 외워야 돼.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수 굵기 높이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거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내 나름대로 얘기해 봤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아무튼 본인들이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우수합니다. 가장 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암기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했는데 아무튼 공부를 저하고 제가 이제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요점 정리도 동영상을 올려놨고 그다음에 실제 강의도 다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디를 마치도록 하죠.